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최순실이라는 개인에 의해 놀아났다. 이런 의혹이 갈수록 구체적인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덩달아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수들까지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국기문란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 스스로 져야 한다. 청와대 비서진 총사퇴와 거대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분노한 민심, 또 이 하야 탄핵이라는 말로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상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잠시 후에 정치계 원로인 박찬종 변호사의 고견을 들어보겠고요. 이 갤럭시 노트 7 조기 단종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전자가 오늘 이재용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의미와 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정치계의 원로시죠.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연결하겠습니다. 박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요즘에 이 탄핵, 하야, 시국선언, 이 청와대를 향한 민심 위반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지금 상황을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5번째 대통령이신데, 그 앞에 4사람의 대통령의 경우에 이 어김없이 레임덕 4년의 법칙이라는 게 이게 생겨났어요. 네. 임기 4년에 끝날 즈음 5년차 들어설 때에 반드시 흔들리는 그 주변에 사건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네. 그 4년의 법칙이라 가지고 근데 그 공통점은 전부 혈족 친인척들이에요. 네. 자식, 형제들의 이제 부패 사건 연루로 그 대통령의 곤욕을 치르고 그랬는데, 네. 이건 박근혜 대통령도 없이 이 4년 원칙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혈족이나 친인척이 아니고 이른바 비선실세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걸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던 일인데, 이게. 그래서 왜 이러냐는 그 원인을 지금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제가 생각할 때 원인은 박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 자신이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국가 원수로서 국민 통합의 책임을 지고 무엇보다도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다라고 하는 인식을 깊이 하지 못했다. 네.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니까 100만 공무원들이 법을 지켜야 되고 국회나 정당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도록 안 지킬 때는 대통령이 충고도 하고 통진당처럼 헌법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정당에 대해서는 해산 제소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해산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대통령 스스로가 내가 헌법 수호 책임자고 내가 법에 따라서 법 취준을 철저히 지킨다. 이런 인식이 상당히 결여된 상태로 그 앞에 네 분도 거의 사실 비슷하지만 네. 특히 박 대통령의 경우는 이게 좀 심했던 것 같고 둘째로는 이게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몰랐거나 포기한 것 같아요.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소통의 1차 관문은 기자회견이거든요. 기자회견 제대로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저께도 그 사과 성명을 발표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달랑 90초만 얘기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게 기자회견을 임기 초부터 했다고 한다면 지금 청와대 등록 기자가 1000명입니다. 그러면 온갖 질문이 쏟아질 거예요. 예를 들면 초기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 드나든다는데 아십니까? 사실입니까? 언제부터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훨씬 나왔을 거라고 나오면 어찌 되느냐 하면 그 당사자 최순실 씨가 청와대 접근을 자제하게 되고 대통령도 아차 싶을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기자회견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대면 보고만 받았어. 장관하고 수석비서관. 네네. 이게 서류로만 갖고 보고를 하니까 그 이제 요령에 생각하고 서류를 대통령 국무위에 맞게 만드는 버릇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죠. 네네. 대면 보고를 하게 되면 그 표정을 가지고 궁금한 것도
대통령 눈치를 살피는 가운데도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각계 인사를 무차별로 만나야 돼요. 방송인 최영일 선생을 왜 못 만납니까? 네. 그 만나야죠, 각계 인사. 네. 부르시면 저야 가죠. 네. 네, 그렇게 하면 청와대가 공화당 아래서 권력의 최고 권부지만은 거기에 틈새 없이 밝은 이 바람이 그게 햇빛이 쏘여지면 음습한 공기나 독버섯이 자라지 않죠. 네. 최순실 사태라고 하는 것은 이런 폐쇄 공간에 자란 독버섯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네. 그 박 대통령이 이런 사태를 유발시킨 최종 책임이죠. 이런 걸 법상에 전혀 예방 못했다.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죠. 네. 자, 이사장님, 지금 조목조목 그 원인을 이제 진단하고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국민 분노가 큽니다. 이 대학가에서 정말 저는 오랜만에 듣는데 시국선언, 교수들도 동참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야당, 여소야대인데요. 지금 탄핵이라는 언급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참여정부 시절 이 탄핵 역풍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나오는데 야당의 스탠스를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기 이제 1년 남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하게 되면 네. 탄핵은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면직시키는 효과밖에 없어요. 네. 그 면직되고 나서 형사상 처벌 문제를 별도로 사법 처리 수사 단계를 밟게 되는데 하야가 되건 하야는 사임하는 거예요, 스스로. 네.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을 하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새로운 5년 임기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처럼 임기 초반도 아니고 임기 1년 남긴 이런 시점에서 탄핵이나 사임했을 때 달랑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적응 능력이 네. 이게 이문이죠. 네네. 그러니까 야당이 학습 효과도 있는 데다가 이걸 머뭇거리는데 제 생각에는 탄핵 사유는 충분히 발생해 있습니다. 네? 이거 이상으로 탄핵 사유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크든 적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죠. 근데 소소한 걸 할 줄은 없고 제가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13 총선거에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에 깊이 개입한 거, 네. 배신자 찍어내라고 한 거, 공천 파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하고 이번 최순실 사태에 대통령 기록물을 유치를 했다라든지 공무상 비밀 누설했다든지 기타 직권 남용한 것을 묵인했다라든지 이게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요. 네. 탄핵 충분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뒷감당을 하는데 또 국가적 혼란과 에너지 소모될 거 아니야. 이걸 이제 모두 염려한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박 대통령이 말이지 탄핵 발의와 하야 요구를 이걸 수그러뜨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박 대통령 자신입니다. 네. 그리고 이걸 본인이 이걸 결단 못하면 그 임계점에 가지요. 그러면 야당도 탄핵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야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네. 그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이게 90초 사과 성명 발표하는 네. 이 수준에서 머뭇거린다면 탄핵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네. 박 대통령 본인에게 지금 결단이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뭔가 이제 이 청와대 차원의 수습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또 이 다른 한 가지 숙제가 남아 있죠.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어쨌든 수사를 엄정하게 해서 밝힐 것 밝히고 처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변호사시기도 하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나오는 특검 어떻게 보세요? 특별 검찰이 지금 하고 있지만은 검찰이 신뢰를 잃었으니까 특검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박 대통령이 이 국면에서 이게 국가의 혼란을 더 이상 초래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우선 첫째 새누리당을 탈당할 것, 네. 둘째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 국회 지도자들과 협의해서 조기에 이 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중립적 인사로 총리를 교체하고 네. 그 총리와 내각에 대통령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아라. 네. 그리고 대통령 자신이 세 번째로 대통령 자신이 특검의 수사 조사를 내가
수용하겠다. 내가 조사받겠다.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까? 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루인스키 사건 때 특별검사 조사받은 일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조사를 받는 걸 보고 그 과정을 지켜본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멈췄습니다. 그 조사에 불응했으면 탄핵 당할 뻔했죠. 네. 클린턴도.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의 예도 있으니까 대통령 이 세 가지를 탈당하고 거국 내각 만들고 중립 내각 만들고 본인이 특검의 조사를 수용하겠다. 이러면 탄핵도 하야 주장도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가지고는 저도 걱정입니다. 이게. 걱정이라고요. 예. 네, 지금 뭐 해법을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마지막 과제, 결단이 남지 않습니까? 사실 최근에 이 비서진 교체는 가장 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이 비서진 총사퇴를 막았다라는 이 보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악이 승리하는 데는 선한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방관했기 때문에 악인이 득세하고 악이 승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이 정권 들어서고 최순실 씨가 배후에서 뭔가 움직인다는 걸 몰랐다 그러면 그건 무능한 사람들이고 네. 알고도 방관했다 그러면 그건 박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자세가 아니지요. 네.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무슨 뭐 우병우 수석이 어떻고 안정범 수석이 뭐 지금 그만두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배신 이런 소리 하는 거 이게 네. 어찌 이런지 모르겠어. 우리가 조선조 왕조 시대에도 말이죠. 네? 임금 잘못도 나무라고 직언하는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네. 이율곡 선생과 퇴계 이황도 있고 조선조 말기에는 도끼 들고 대문 앞에서 전하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저 목을 치라고 하는 면함 최대견 선생 같은 이런 선비를 가진 우리나라인데 이게 네. 지금 와가지고 이게 어느 신문에 났을지도 보니까 간신들이라고 간신들만 득실거린다고. 네. 그런데 창피한 일이야, 창피한 일이야. 저희가 일부 브리핑에서도요, 지금 이사장님 주장과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비서진 교체, 내각 교체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1년여 임기가 남았는데 지금 대통령 리더십은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동안 인사도 참 힘들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비서진, 새로운 내각 들어가려고 하는 인물들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분위기를? 찾아야죠. 찾아야 되고, 내각은 말이죠. 우선 총리부터 아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빠른 시간에 교체가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은 전원 교체를 해가지고 그 내각에 협력하는 그런 정도 일만 맡기도록 하고, 네. 대통령은 사실상 국내 정치 문제에 있어서 손을 떼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네.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버리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 에너지의 소모가 이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대통령 끝까지 버티면서 네. 자기 책임지는 모습을 안 지고면 더 국가적 에너지가 소모되고 혼란이 오지요. 네. 그럴 때는 하루 없이 탄핵도 하고 하야 주장도 해야지요. 하야. 자, 예를 지금 제가 보기엔 그 들어서요?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요게.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 요 임계점에서 이게 하야나 탄핵 쪽으로 안 가고 그나마 조금 이게 조용하게 수술될 수 있는 길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네. 그걸 끝내 안 하고 애매하게 하고 자꾸 버티고 수석 비서관 중에도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하면 하야나 탄핵도 갈 수밖에 없지. 국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미신 따라가야지. 자, 그럼 결단의 행위로 이사장님, 예를 들어서 이 총리 제안이 오면 들어가시겠습니까? 총리 어떻게 해요? 총리 제안이 이사장님께 가면 들어가시겠습니까? 저한테는 절대 안 올 겁니다. 이미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이었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뉴 삼성 시대를 열었는데요. 28년 만에 열린 삼성전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등기이사로 공식 선임했습니다. 이재용 시대를 맞은 삼성의 의미와 과제, 한국재벌정책연구원 홍성추 원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홍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등기이사, 네. 이게 등기이사가 되는 것과 아닌 것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등기이사가 되면
그 상당히 많은 일을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주총 소집이라든가 대표이사 선임이라든가 모든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직접 뛰어들어서 본인이 네. 사인을 해야 되고요. 네. 대신에 그거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도 따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동시에 그거에 따른 책임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그동안도 경영을 해왔지만 이제 등기이사가 됨으로써 법적 책임을 더 엄중하게 져야 한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고요. 자, 이 경영 전면에 나섰으니까요. 실적에 대한 고민 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확정 실적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반도체 덕분에 최악의 실적은 피했다고 하긴 합니다만 이 갤럭시 노트 7 손실은 아주 큰 거죠. 그래서 1,000억 정도 흑자를 본 것으로 나왔지만 네. 어떻든 간에 삼성이 전체적인 이익에서는 5조 이상을 받기 때문에 한 분기에 그 정도 받기 때문에 결코 작은 건 아니고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그 갤럭시 노트 7으로 인한 소비자들이 신뢰 하락, 바로 브랜드 가치 하락, 그리고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가장 뼈가 아플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삼성은 어떠냐면 사실 많은 사람 경영사학자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패스트 팔로워, 다시 말해서 빠른 추격자. 그러니까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6개월 동안 밤새면서 연구진들이 해서 갤럭시를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몇 년 만에 다시 삼성이 이 핸드폰 시장을 선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빨리 베껴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이 빠른 추격자에서 이제는 다시 말해서 퍼스트 무버, 다시 말하면 시장 선도자가 돼야 된다. 네. 이제는 세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남을 베끼고 추적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선도 기업으로 나가야 된다. 네. 어쩌면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임시안거로 주총을 열면서 전면에 나선 것도 어쩌면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를 저는 한번 짚어봤거든요. 네네. 어쨌든 이제 사고는 터졌고 등기이사가 됨으로써 위기 돌파 리더십을 보여야만 하는 첫 시험대에 오른 셈인데요. 네. 자, 이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삼성전자 한 직원이 언론에 삼성전자 내부에 카스트 제도가 있다. 인도의 계급제도 아닙니까? 네. 이 불통이다. 조직이 경화돼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자, 변화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때까지 재벌 1세, 2세 이런 분들은 창업회장과 같이 상당히 이 상명하복을 하는 군대식 조직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네. 그러나 3세들은 대부분 이재용 부회장은 자기 혼자서 가방을 들고 수행원 없이 출장 가는 걸 많이 나오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연한 조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지금처럼 수직적 문화가 관료화된 문화가 삼성에 계속 되어 있다면 앞으로 삼성은 변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삼성은 간파를 하고 있을 테고 이번에 이재용식 인사를 하면서 그러한 이 수직적인 문화를 수평적인 문화, 다시 말해 유연한 문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지 않을까. 네. 과연 임직원들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는 미지수입니다만 어떻든 시도는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견되어집니다. 네, 자, 긍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요. 예. 언론 보도 화면에서 이재용 부회장 못 본 분들은 적으시겠습니다만, 자, 궁금한 건 그러면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재용 스타일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물론 언론에서 마사지해서 많이 나왔지만, 네. 그러나 그분은, 이재용 부회장은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황태자가 되기 위한, 어쩌면 CEO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단계적 과정을 근 25년 동안 다 거쳤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부회장까지 왔는데, 그리고 또 외국 물을 또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업 1세와 2세와는 달리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네. 격식을 따지지 않는다. 이런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과연 이 경영을 하는데
얼마만큼 플러스가 될 것인지는 미지수고요. 네네. 그러나 본인 스타일만큼은 자기가 가방을 직접 들고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뭐 의전 같은 걸 생략하고 이런 것을 보면 예전에 다른 총수를 하고는 분명히 유연한 사고를 가졌다. 이런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식 실용주의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한데요. 그런데 네. 자 12월 초에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등기 이사가 돼서 첫 번째 정기 인사인데 또 이번에 갤럭시 노트 7 사고도 있었고요. 어떻게 지금 인사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큰 인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저는 한 3, 4년 동안 삼성 인사가 아주 소폭이었습니다. 네. 특히 2년 동안은 그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에는 거의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M&A 한 회사들 CEO들 몇 건 바꾼 것 빼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삼성이 뉴 삼성, 이재용식 삼성이 된다면 인사로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게 곧 시장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을 전면으로 대표이사를 내세우면서 어떤 부분에 누구를 맡기고 이런 것이 곧 시장에 대해서 삼성이 이런 부분에 더 강점을 뒀고 또 이런 부분에 더 추진하겠구나. 네.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인사가 대폭적으로 있을 것이라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그 갤럭시 파문에 있을 때 거기에는 문책 인사도 당연히 따를 것이고요. 네네. 어쩌면 이건희 회장 사람들보다 이재용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의 임원 인적 쇄신을 예측을 하셨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또 관련 소식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재벌정책연구원의 홍성추 원장이었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10월 송도 랜드마크 시티 중심에 힐스테이트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워터프론트 호수와 바다 조망, 송도 최초 IoT 생활의 편리함까지 탁월한 송도 브랜드타운의 미래가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문의 032-834-8890 현대건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